제가 툭 끼어들어 폭탄을 던지자마자 바로 문제의 이름이 그 가족 입에서 나오자 확신이 들었지요. 인물이 시원한 게 아버지 닮아서 그런가 봅니다. 사부인도 참 미인이시고요. 하긴 요즘 애들 다 예쁘고 잘생겼더라고요. 우리 승리도 어디서 인물 빠진다는 소리는 안 들었답니다. 제가 지금 수리센터장으로 있거든요. 그래도 직장인보다는 남자는 자영업이지 않은 사람인데 큰 집 빌딩 관리하신다는 소리 듣고 한편으론 부럽더라고요. 아, 별건 아니에요. 내 건물이라야 신이 나죠. 형 건물이라 좋을 건 없어요. 형수가 꼬치꼬치 묻고. 뭐 고맙긴 한데 사돈 말씀대로 내 사업해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형님도 별건 없어요. 머리 좋아서 변호사 되고 있는 집 여자 만나 팔자 핀 거지. 지금 하는 일도 쓸데없이 돈 날리지 말라고 맡겨놓은 건데 아무리 한 달에 돈 1,000만 원 벌어도 마음이 허한 건 어쩔 수 없네요. 어이구, 1,000만 원이요? 저라면 넙죽 절하겠네요. 형제지간이라도 그런 분 없어요. 괜히 불평하시는 척하면서 우애 좋다고 자랑이시네. 그 건물에서 얼마 버는 줄 알면 놀랄 것도 없어요. 세 발의 피지. 오히려 네가 돈 있다고 유세구나 싶지요. 하여간 저는 사돈집이 평범해서 좋습니다. 잘 나가는 집하고 연대봤자 기나 죽죠. 서로 간에 내 쓸 돈은 내가 벌어 쓰고 아예 기대감이 없는 게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큰 집이면 준혁이네 말씀 하나 봅니다. 사법고시가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오준혁이 아버지, 그러니까 형님이 변호사였군요.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우리 큰아버지 아세요? 아니, 준혁이 형을 아시는 건가? 그 형도 변호사인데 준혁이 형 사법고시 할 때 아셨어요? 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맞은편의 놈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의 빌딩 이야기를 하며 기묘하게 입을 비트는 것에 저는 확신을 얻었고 저 인간이 자기의 조카인 오준혁을 사칭하며 저를 긴 시간 꼬여낸 것은 분명한 진실이라 저는 당당했죠. 그 아들은 인간됨을 모르겠으나 곧 죽어도 승리가 저런 인간을 시아버지로 섬기는 꼴은 볼 수 없던 제가 미끼를 던지자 승리 남자친구가 바로 인정을 했으니 저를 서울로 유인해 돈 뺏고 식당에서 일하며 차비 벌라고 넘겨버린 놈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딸의 예비 시아버지로 그놈의 정체를 이 상견례 자리에서 알아차렸지만 이 자리를 빌미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놈이 뜨끔한 나머지 판을 엎고 저도 승리를 다독여 돌려세우는 것뿐. 오래전에 일어난 일에다 증거가 없어 달리할 방법이 없죠. 이후로 입을 다물고 허둥지둥하는 꼴을 보아하니 저 인간도 제가 누구인지 눈치를 챈 것 같아서 저는 제대로 상견례 자리에서마저 잘 사는 친형 헐뜯을 정도면 안 봐도 뻔한 집구석이라고 트집을 잡으며 다른 놈 만나라고 딸애를 설득을 했지요. 승리가 제가 그 집안에 대해 뭔가 알고 있나 보다 의심을 하면서 무슨 일이냐 캐물었지만 저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자애도 집에서 반대를 하는지 둘 사이는 예전 같지 않고 딸도 찜찜한 마음이 드는지 굳이 고집을 부리지 않고 흐지부지 헤어졌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죽겠는 겁니다. 다행히 내가 필요한 사람 만나 이렇게 가정 일구고 살고 있지만 그날 이후로 어찌 되었을지 모르겠다 싶은데 인간적으로 집에 내려갈 차비 한 푼 챙겨주지 않은 채로 자기 아는 집이라며 식당에 데려다 놓고 소개비까지 받아 챙겨간 그 인간이 소름 끼치게 그 형 덕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걸 보니 열불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부남으로 자식까지 버젓이 두고 24 아가씨를 2년에 걸쳐 속이고 덩그러니 낯선 서울 땅에 버려두고 위험에 빠뜨린 거죠. 당시에 저를 발견한 게 승리가 아니라 못된 사람들이었다면 내 신세가 어떻게 되어 있으려나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드는 안 좋은 생각에 한여름에 옷을 껴입고 문을 꼭꼭 닫아도 한기가 들어 이가 딱딱 부딪히는데 결국 애써 묵고 살던 지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기억에 저는 혼절하여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상견례 이후 딸과 저는 약간의 벽이 생겨 있었는데 제가 이래버리니 승리가 자기 탓이라고 또 울고불고하여 아이들과 남편에게 차마 털어놓을 수 없던 옛일을 털어놓고 그제야 마음껏 오열을 하였죠. 그러니까 가족이 된 지 25년 만에 남편과 애들은 제가 왜 그 꼴로 넋을 놓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차마 말을 못했던 이야기를 듣고는 오열하는 내 손을 부여잡고
남편이며 승리, 승찬이가 얼마나 놀랐냐며 위로를 하는데 창피하면서도 그래도 알아봐서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슬쩍 들었지요. 맞아. 그래도 내가 놈에게 당해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놈인 걸 알았잖아.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 조카 이름 사칭해서 그런 짓 하고 다니는 놈이 며느리 통수 안 친다는 보장이 있어? 승리야, 미련 갖지 않고 그놈 털어내서 고맙고 엄마는 이제 괜찮아. 갑자기 예상도 못한 자리에서 봐서 순간적으로 못난 생각이 들고 후회도 되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런 거야. 엄마 덕에 나도 살았네. 그때 기억 나는 안 나지만 아무튼 엄마는 내가 잘 알지. 사람 잘 믿고 따르는 사람 우르르 몰고 다닐 정도로 매력 있는 거. 그런 엄마가 그 사람 아니라 해서 헤어지긴 했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이해해. 그런데 이거 그냥 안 사귀고 많은 걸로 끝내긴 너무 괘씸한데. 그 집 계속할지 누가 알아. 안 그래? 아니야. 승리 너만 안 엮이면 됐어. 나는 그걸로 좋게. 승리 말 맞아. 모르면 몰랐지. 알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나는 아직도 기억이 선해.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정신 놓고 퇴근에 들어온 나를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며 이불 뒤집어 썼던 거. 미리 알았으면 그 마음에 병든 거 치료라도 하고 상담 받았을 거 아냐. 살려고 발버둥치며 혼자 삭히고 묻는다고 그게 잊혀지나. 걱정 마. 당신은 원수잖아. 그렇다면 내 원수도 돼. 어리고 순진한 아가씨 꼬여내서 할 짓도 더럽게도 없네. 형네 빌딩 관리하며 1,000만 원 받는다면서 고마워할 줄 모를 때부터 알아봤는데 당신 안 갚음 우리가 반드시 해줄게. 똥은 피하는 거야. 몸에 묻히지 마요. 아니, 이 똥 내가 온몸에 치덕치덕 바르더라도 당신 다시는 그 인간 생각하며 괴롭지 않게 해줄 거야. 남편으로 가만히 못 넘겨. 지난 세월 당신 혼자 삭혔겠지만 그놈 그러고도 잘 살고 있잖아. 끌어내려야지. 1,000만 원이 뭐야. 내가 1,000원 한 장 못 받아 먹게 할 거야. 지가 오준혁이야? 어떤 놈이 지 조카 이름 대고 그런 짓을 해? 맞아 엄마. 우리가 복수해줄게. 그 지경으로 만든 그 멍뭉이 자식 반드시 피눈물 나게 해줄 거야. 그렇게 우리 남편과 아들, 딸은 놈에게 처절한 복수를 시작하는데 그 인간 이름도 알 길 없는 데다 상견례에서도 흘려들은 마당이라 막막하긴 했습니다. 결국 딸이 그자의 아들놈에게 네 아버지 일하시는 빌딩이 어디냐 물어서 이름을 알아내자 득달같이 전화가 왔지요. 끝난 마당에 왜 그런 걸 묻냐고 우리 애를 닥달을 했다는데 승리가 기지를 발휘해 미련이 남는 척을 하자 다시는 자기 아들 만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더라고요. 스스로 캥기는 것이 많구나. 눈치챈 딸과 승찬이가 그 빌딩을 조사하며 건물주를 알아냈는데 오씨가 아니라 김씨입니다. 짐작하기로 놈이 말한 형수 같았는데 형 집 주소로 해놓고 펜팔을 주고받을 때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편지 빼돌렸다고 했으니 혹시 몰라 아주머니하고 연락이 닿을까 알아본다고 승찬이가 애를 엄청 썼답니다. 이렇게 막막한 와중에도 또 하나의 피해자 오준혁이 발판이 되었죠. 이후로 우리 애들이 종로 근처 고등학교를 나온 저보다 몇 살 아래인 오준혁을 찾아서 동분서주하는데 아니라고 하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이 인간이 또 전화를 해서 한바탕 뒤집어졌는데 순하기만 한 우리 남편도 쉽게 물러나질 않았지요. 내가 상견례 때도 참았었는데 애들 하는 말 들으니 영 기분이 나빠서요. 그 집 아줌마가 나 안다고 그렇게 쑤시고 다닌다면서요. 왜 이럽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콩밥 먹고 싶어요? 내가 그래 형네 빌딩 건물 관리하며 돈 잘 번다는 소리를 들으니 뭐 뜯어먹을 거 있겠다 싶어요? 그 빌딩이 형 거 맞아요? 형수님 거지? 그나저나 뭐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상견례하며 오준혁이가 형님네 자식으로 그 집 조카라고 말한 건 아드님 아닌가요? 그래서 오준혁 변호사님 궁금해서 찾아본 겁니다. 부탁할 것도 있어서. 깨지긴 했어도 변호사 아버지 돈 가문이라 손 좀 대보려고요. 그건 우리 마음인데 대체 뭐가 캥겨서 이러시는가 모르겠네요. 캥기긴 뭐가 캥겨 이 사람이. 누명 쓰고 좋아할 사람 있어? 재수 없어서 그런 거지. 증거 하나도 없이 사람 잡으니까. 나라는 증거 있어? 그 아줌마 데려와. 만나보자고. 뭘로 증명할 건데? 나한테 영수증이라도 받아뒀대? 아주 일가족이 사람을 잡아. 인격 모독에 애비이자 삼촌으로서 심히 자존심 상하고 듣기 껄끄러워. 알아? 큰일 치르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라고.
그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쪽에 대해 무슨 말을 했다고 이러시냐고. 나도 정확히 몰라서 어리둥절하구만. 뭘 많이 아시는 모양이네. 한번 말해봐요. 우리 집사람이 씌운다는 누명.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뭔. 이렇게 가족이 동동거리며 증거를 찾아다니고 놈이 발악을 하고 있을 동안 저는 뿌연 안개가 걷히는 듯이 잊고 있던 지난 기억 하나가 떠올랐는데, 증거. 2년 동안 펜팔한 사람에게 증거가 없을까요? 그놈은 버렸을지 몰라도 저는 아주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멍청하지만 나름 순진하고 낭만적이었던 저는 부모 형제 등지고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 아버지 금고를 털어서 고향을 뜨기 직전에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서 땅에 묻어두고 왔거든요. 그곳은 저만이 아니라 오빠들도 아는 곳으로 초중고 졸업하고는 오빠들이 얼씬도 안 하며 제 비밀을 숨기기에 안성맞춤이었던 곳이었는데, 당시 짐에 넣고 서울 가기엔 무거웠고 겸사겸사 비록 지금은 불효녀지만 준혁 씨 성공시키고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그걸 같이 파내며 영화 좀 찍어보려고 했죠. 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빠들이 0점짜리 시험지 숨겨놓던 곳에 제 서류들이 있으니 절대 열어보지 말고 그대로 택배로 붙여달라고 하여 또 한번 뒤집어놨죠. 물론 오빠들의 0점짜리 시험지는 제가 자리가 모자라서 다 빼둔 상태였는데, 제 전화에 난리가 난 오빠 둘이서 파보고 고마운 마음에 제게 보내온 덕의 증거는 차고 넘치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서울대생 치고 맞춤법도 엉망해 악필이라 정감있게 봤는데, 그 삼촌 되는 인간 말종이 허위로 형과 조카의 신분을 훔쳐서 그런 것이었죠. 편지는 구구절절 우리 결혼하자, 영혼의 짝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사시공부 매진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아프셔서 큰일이라며 제게 서울로 올라와 어머니를 봐주면 좋겠다며 설득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커서 보니 자기가 아는 선배가 사귀긴 오래 사귀었는데 여자가 뒷바라지 하나 안 해서 결국 결혼은 못하게 되었다며 순진한 애들이 홀딱 넘어가게 위기감을 조성하는 내용이 태반이더라고요. 이 오준혁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진 편지를 당시 고등학생인 조카 오준혁이 썼을 리는 없죠. 빌딩 관리를 하니 형수는 글씨만 봐도 알 것이고요. 저는 제 편지를 받자마자 그 건물 관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놈을 찾았습니다. 우리 남편의 딸한테까지 막말을 하셨더라고. 나 이제 그때 그 어린 촌여자 아니야. 나 그쪽 덕에 나이 24세 산전수전 공중전 겪고 저승문턱 찍고 왔다고. 감히 끝까지 억울하다고 뻗대?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봐줄 의향 있는데 안 하겠지? 나는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어. 어이가 없네. 대충 끝낸 걸 고맙게나 알지. 내가 식당 아니라 다른 데 넘겼으면 넌 지금처럼도 못 살았어. 못생긴 게. 철없는 시절 실수한 거 가지고 뒷끝 부리지 말고 잘 살아. 남자가 하는 말과 글 믿은 지가 등신이지. 남의 새끼 키우고 살았대서 내가 안쓰러워서 봐주는 줄이나 알아. 내 아는 동생놈들 보내면 그냥 쑥대밭 되는 거야. 어쨌든 다신 그 얘기 꺼내지 마, 아줌마. 그쪽이야말로 좋게 넘어간 걸 감사하게 여길 일이지. 감히 다시 만난 나한테 미안하단 소리도 안 해? 증거대라고 했다며? 자신 있나 보다. 그때 그 가방 빼앗아 가져간 것으로 증거인멸 될 것 같아? 증거대라는 네 말이 증거야. 그리고 나 증거 있어. 너무나도 많이. 어디 두고 봐. 웃기시네요. 마음대로 해보셔, 아줌마.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별 수 있나요? 저는 그 형 주소에 그 집 아들 이름으로 붙여온 모든 편지와 편지 봉투를 복사해서 그 건물 주인 형수에게 보냈습니다. 나는 25년 전 댁의 아드님 오준혁과 펜팔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삼촌이란 자가 보낸 것이더라. 특히 마지막 약 6달간 집요하게 보내온 편지를 눈여겨보시고 그 건물 관리인으로 믿고 맡겨둘 수 있는지 따져보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정말 재수없게 이자를 딸의 시아버지로 맞아들일 뻔한 입장에서 지금도 우리 가족 가만 안 둔다고 으름장 놓아서 남일 같지 않아 보내니 편지 이야기는 제발 하지 말고 장부부터 한번 자세히 훑어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후 결과는 안 봐도 뻔했습니다. 잘 나가는 형네가 도와주긴 하지만 감정이 안 좋아 보이던데 어떤 어머니라도 내 자식 이름 팔아 수작 부리는 시동생 꼴
안 보고 싶을 겁니다. 심지어 변호사 집안에서 말이죠. 얼마 후 그 빌딩 건물관리 사무실 없어지고 건물관리 회사 전화번호가 나온 것을 보면 전세니 월세로 장난을 친 것 같습니다. 제 버릇 개주나요? 저는 애들과 남편에게도 영문을 모르겠지만 다른 죄로 발목 잡힌 것 아니냐 시치미를 뗐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인 편지의 존재를 알리면 오픈해야 하는데 뻔한 수작에 넘어간 것이 너무 창피해서요. 횡령으로 고소당한 놈은 저까지 신경 쓸 머리도 여력이 없어 다행인데 남편과 애들은 주먹을 쥐며 제게 혼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아쉬워했지요. 우리 딸은 2년 후 수더분하고 동글동글한 남자 만나 결혼해 잘 산답니다. 승찬이도 불꽃 같은 속도 위반을 하고 며느리며 사돈네에게 굽실거리며 모셔와서 잘 살고요. 딸이 이제 39인데 저는 57, 18살 차이 나서 이모 아니면 새엄마인가 하는데 우리는 굳이 우리 사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새엄마로 들어온 여자가 손자 손녀 이뻐하겠어 하겠지만 뭘 모르는 말입니다. 제가 아직 젊고 철이 없어서 애엄마보다 더 잘 놀아주거든요. 애들이 강아지 키우고 싶어 하는데 아파트라 강아지 키울 수는 없어서 제가 대신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데 적당히 놀아주다 언제 시골집서 강아지 한 마리 데려오려고 합니다. 지금 손주들이 딱 우리 애들 만난 나이라 감회가 새로워서 창피스러운 이야기를 해봤네요. 물론 저는 우리 남편 말대로 복수하고 속이 뻥 뚫리고 살 것 같아 그때의 제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과 남편을 지난 세월이 후회되진 않습니다. 인생이 뭔지 모르지만 저는 다시 산다 해도 어리숙하고 열정적으로 살 것 같거든요.